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내용은 이 책의 마지막 장 내용이죠. 18장 GPU를 이용한 영상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록과 비슷한 성격의 장이 되겠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간략히 시중에 GPU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좀 더 확실하게 배우고자 한다면 이 장의 내용으로는 부족할 것이고요. 별도 다른 어떤 책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영상 처리에 한해서 GPU를 이용한 좀 효율성 향상 등을 간략하게 맛만 보는 정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GPU를 이용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쉽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엔비디아 쿠다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쿠다를 설치하기 위한 환경 설정 같은 것을 살펴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밝기 변환 예제와 2차원 가우시안 필터 예제 4가지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먼저 쿠다가 무엇인가? 쿠다가 GPU를 이용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툴이 되겠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죠. 요즘은 모바일 프로세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쿠다가 가장 대표적인 GPGPU 툴이 되겠습니다. GPGPU는 무엇인가?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 즉 GPU죠. 그래픽카드에 있는 핵심 칩이 GPU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범용의 계산을 하고 싶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GPU라는 것은 보통 그래픽 가속을 위해서 픽셀값 3D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장치지만 그것의 성능이 날로 발전을 했죠. 즉 CPU는 코어가 하나에서 요즘 많아봤자 4개 이렇지만 GPU는 몇십 개, 몇백 개의 프로세서가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U에 엄청 프로세서가 많이 집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래픽 용도로만 쓰기 아깝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용으로 일반적인 어떤 계산할 때도 이 GPU 자원을 쓰고 싶다는 것이 GPGPU의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계산이 병렬 처리에 널리 활용하고 싶다라는 것이 되겠고 CPU에서도 이런 하나의 명령어로 여러 개의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SIMD라고 하죠. 즉 하나의 싱글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어로 멀티플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는 뜻인데요. GPU도 이런 SIMD를 따라서 하나의 명령어는 하나지만 실제로 도는 코드는 하나지만 한 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혹은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처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인데 특히 픽셀, 영상 처리의 경우 픽셀이 수만 개 내지 수십만 개가 되죠. 그래서 영상 처리에도 이런 GPGPU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GPGPU고요. 쿠다는 무엇인가? 쿠다가 GPGPU 통합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사에서 만들었고요. 2007년에 발표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란 뜻이 담고 있는 것은 이 쿠다라는 것이 다만 라이브러리 뿐만이 아니고 이런 쿠다 프로그램을 빌드하기 위한 컴파일러도 제공되고 또 디버깅 하기 위한 디버거, 패럴렐 인사이트라고 하는 특별한 툴도 주어지고요. 그래서 그냥 쿠다 GPU에서 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한다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디버거를 사용해서는 디버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개발 환경에 들어있는 디버거를 통해서만 GPU 프로그램의 디버그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 컴파일러, 디버거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환경이 엔비디아의 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우리가 잘 아는 지포스 그래픽카드 시리즈 중에서도 8000번 이후 시리즈부터 지원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알기로도 지포스 GTX 600대 정도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 다 쿠다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가 됩니다.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요. GPU를 사용한다 했을 때 CPU 코드보다 장점이 있어야겠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코어 수가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클럭 주파수 혹은 메모리 대역폭을 따졌을 때는 CPU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모자라게 되고요. 클럭 주파수 요즘 CPU 2. 몇 기가헤르츠, 3기가헤르츠까지도 가지만 GPU의 클럭 주파수는 1기가 근처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코어의 클럭은 CPU보다는 낮게 됩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메모리 대역폭인데요. 실제 GPU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CPU 데이터를 GPU로 복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CPU가 있고 GPU가 있을 때 CPU에서 계산 병렬 처리 힘드니까 GPU에서 하자. 그러면 데이터를 GPU로 보낸 다음에 CG라고 하면 GPU에서 계산 결과를 다시 CPU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가 아무리 많다 한들 클럭 주파수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모리 대역폭, 메모리의 속도가 느리게 되면 아무리 여기서 빠르게 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이 CUDA 병렬 처리, GPU 병렬 처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 접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연산이 상당히 간단하다. 그래서 실제 GPU에서 처리하는 시간보다 메모리 복사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아무리 GPU 성능이 좋다 한들 GPU 코드를 잘 작성한다 한들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이 중요한 요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메모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GPU에서는 특히 CUDA에서는 또 다양한 메모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의 성질을 또 잘 알아야 효율적인 코드의 작성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GPU에서는 다양한 메모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CPU에서도 레지스터가 있고 그게 가장 빠른 연산 속도를 제공하죠. 그래서 바로 어떤 메모리 상에 존재한다기보다는 프로세서 자체에 존재하는 저장 공간이죠. 그래서 거의 접근 속도는 거의 따로 없다시피 할 정도로 빠르지만 대신에 용량이 아주 적죠. 그래서 바로 어떤 명령어, 인스트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쓰는 정도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 변수는 레지스터에 넣어라 지정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실제로는 지정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빠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사용하기에는 마음껏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컬 메모리인데요. 로컬 메모리는 GPU 상에서 시스템 칩 밖의 메모리 위치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개별 GPU 칩 밖에 따로 D램이 그래픽카드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카드를 사면 그래픽 램이 1기가다, 2기가다, 3기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GPU 칩이랑은 별개로 어떤 D램이라고 하죠. D램 모듈로 칩 밖에 있는 보드에 PCB에 붙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메모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로컬 메모리는 칩 밖에 있지만 개별 스레드 함수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와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용도상으로는 레지스터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칩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 속도는 상당히 느린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는
모든 스레드, 병렬 처리하는 모든 코어 스레드마다 공유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로컬 메모리는 개별 스레드마다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가 되고요. 그래서 용량도 크고 GPU 램 용량 1기가, 2기가라 하면 그것이 대부분은 글로벌 메모리 용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칩 밖에 D램 모듈, 즉 PCB 위에 붙어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접근 속도는 상당히 느리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공유 메모리인데, 공유 메모리가 GPU 프로그래밍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메모리가 됩니다. 이것은 스레드 단위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스레드에서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GPU에 있는 중요한 개념인 블록 단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블록 단위로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가 되겠고, 실제 블록이라는 개념은 GPU에서 하나하나의 코어가 이루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레드라는 단위는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 내에서도 나누어지는 단위가 되고요. 블록이란 단위가 실제 물리적인 코어와 관계되는 단위가 되고, 그래서 블록 단위로 공유 메모리가 있다는 것은 이 하나의 코어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 메모리는 칩 안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각 코어 단위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아주 가까이 있는 메모리라서 속도가 거의 칩 안에 있는 레지스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글로벌 메모리, 로컬 메모리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 면에서도 글로벌 메모리, 칩 밖에 있는 글로벌 메모리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몇십 K 정도의 단위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메모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GPU 프로그래밍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물론 메모리 대역폭이 일단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되겠지만 그것이 만족된다고 했을 때 GPU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효율성을 결정짓는 것은 공유 메모리의 사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PU에서는 이거 외에도 상수 메모리 등 메모리가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실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이 세 가지 메모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GPU 코드를 만드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론적인 면을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 GPU를 설치해보고 환경 설정하는 것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GPU는 전체적인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설치하듯이 압축 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소는 이렇게 엔비디아의 사이트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찾아가면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고요. 현재까지의 최신 버전 5.5 버전이 나와 있고 6.0 버전은 아직 온전하지 않은 릴리즈 캔디데이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된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쿠다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이것은 쿠다가 설치될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잘 찾아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해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쿠다를 먼저 설치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뒤에 해도 쿠다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하고 쿠다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순서만 맞춰주면 설치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쿠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히 추가적인 작업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오픈CV 등의
다른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소한 몇 가지 설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다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사용자 지정 빌드라고 해서 빌드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본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쿠다의 컴파일러 MVCC라고 쿠다 전용 컴파일러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사용자 지정 빌드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각 프로젝트 설정이 되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빌드 항목을 선택해서 쿠다 항목을 선택해서 쿠다 컴파일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실제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요. 여기 프로젝트에서 여기 메뉴에서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 빌드라고 아랫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쿠다를 비주얼 스튜디오 이후에 설치를 하였다면 이렇게 쿠다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다 5.5 사용자 지정 파일을 사용하겠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면 이제 쿠다를 빌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쿠다 소스 코드는 특별히 .cu라는 확장자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cu 파일을 열어서 속성을 보면 이렇게 쿠다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빌드가 컴파일이 될 수 있도록 메뉴가 따로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 빌드를 꼭 해줘야 된다, 설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라이브러리를 다른 오픈CV 사용하듯이 설정해 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C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쿠다 컴파일러랑은 또 상관없이 C 코드를 위해서 좀 몇 개 사용해야 되는 쿠다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 쿠다 runtime.h 같은 함수를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 주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쿠다 rt runtime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쿠다 rt.lib 같은 것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지정 빌드 부분은 쿠다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위한 단계, 그리고 라이브러리 경로 설정은 C코드에서 쿠다 관련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쿠다 프로그램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쿠다라고 하고 쿠다 마지막 프로젝트까지도 우리는 줄곧 MFC 응용 프로그램 대화상자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밝기 변환 예제 기능은 입력 영상에다가 배열값을 곱하는 가장 간단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CPU 코드와 쿠다 코드 두 가지로 구현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CPU 코드를 이용하면 CMyImage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상수와의 연산을 위한 다중정의된 연산자 사용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GPU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상 변수는 우리가 항상 사용해 오던 C 바이트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 영상 미리 메모리를 공간을 할당을 해주고 이렇게 adjust brightness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이제 GPU를 이용한 코드에서는 이런 클래스류를 사용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이 기본적인 데이터형, int, byte, float, 그리고 포인터형 같은 것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상 변수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픽셀 데이터의 포인터, 그렇죠. 그래서 입력 영상, 출력 결과 영상의 포인터, 그리고 배율 상수값, 그리고 영상의 클래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의 규격 정보, 즉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리고 행당 원소수 이런 것들이 다 낱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GPU를 이용한 코드에서는 이 adjust brightness 함수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GPU를 이용해서 함수가 동작하는 것이 다 이런 식인데요. 먼저 스레드 할당, 스레드 몇 개로 나눠서 돌릴 것인가를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GPU 메모리에다가 CPU 메모리 데이터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복사 및 스레드 할당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든지 필요한 단계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었다면 이제 할당된 스레드를 호출해서 연산을 수행하면 됩니다.